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배가 나온다고 집사람이 지금 수그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많이 수그리셨군요.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또 얼굴 커 보이는데. 네, 나서학TV의 성형재입니다. 문상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PD님 오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보정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빨이 삐뚤어져서인데 그쵸. 아예 이빨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그럴게요. 쉽게 어떻게 말씀드리죠?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우리 애는 왜가 이가 삐뚤어요? 라고 하죠? 원장님 혹시 그 교정 상담 해보신 가장 낮은 연령이 가장 30개월 30개월에 30개월 이게 거꾸로 물려서 거꾸로 물릴 때. 저는 최근에 8개월인데 앞니 2개가 아래 앞니 2개 올라왔는데 이게 삐뚤다고. 교정을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요새 부정교합이나 이가 삐뚤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PD님께서 오늘 잘 던져주셔서 그럼 부정교합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이게 웃긴 얘기인데 네. 어머님 아버님 와가지고 우리 애기 교정해야 돼요. 우리 애기 왜 이가 삐뚤어요? 그러면 아빠가 삐뚤어서 그래요. 그쵸. 아빠랑 오시면 엄마의 문제. 그쵸. 엄마랑 같이 오시면 거봐! 그래서 너가 못생겨서 그런잖아. 맞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 일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 삐뚤 게 부정교합이 이제 삐뚤 건데 부정교합에는 뭐 삐뚤 것도 있고 돌출입도 있고 주걱턱도 있고 뭐 맹출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삐뚤 거 이가 삐뚤다. 왜 삐뚤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제가 가끔 이런 설명을 해요. 어머니 제가 나이가 50인데요. 저희 때는 방탄소년단 같은 애들이 별로 없었답니다. 다 얼굴이 크고 턱도 넓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이 밥을 잘 먹고 맛있는 게 많아서 통통이 살은 찌지만 뼈의 크기가 얼굴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이 크기는 끝으로인데 얼굴이 작아지니까 뼈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삐뚤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크면 작게 하긴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얼굴이 작아서 이가 삐뚤 건 교정으로 고칠 수 있으니 얼굴 작고 이가 삐뚤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들 하시죠. 뭐죠? 진화론적으로 사랑니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얼굴이 뼈가 작아지면서 이가 들어갈 공간이 좁으니까 삐뚤어진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진화론적인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선조들은 맨 뒤에 사랑니라고 하는 치아들까지도 다 올라왔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치아가 이제는 매복됐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발치를 해왔고 점점 쓸모가 없어지니까 요새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 전 없어요. 사랑니 있어요? 저 사랑니 있습니다. 저 아래쪽 빼느라 고생 좀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예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막 고기 씹고 정말 살기 위해서 그런 질긴 음식들을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조리가 에어프라이기나 프라이팬이 없었으니까 바로 뜯어먹고 막 생존을 위한 그런 식사를 했었던 것과 반면에 요새는 요리나 조리 같은 거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워낙 무른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것들도 턱 발달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육이 발달하면 뼈가 같이 성장하는데 그런 세고 질긴 음식들을 안 먹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뼈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삐뚤이가 생기는 거죠. 너무 난해한가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의 결국 선천적인 문제와 또 이제 또 후천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있을 텐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원장님? 일단은 부정교합하면 그래도 선천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삐뚤 이빨은 선천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뼈가 작아지니까 이가 삐뚤 거고 이가 날자리가 좁아지니까 주걱턱 같은 것도 뼈가 길게 자라서 유전학적으로 부모님이 주걱턱이면 주걱턱일 확률이 높은 거고 윗턱과 아래턱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윗턱이 더 발달이 잘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돌출입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래턱이 작으면 무턱처럼 보이는 골격적인 이유나 이런 유전학적인 이유로 부정교합이 생깁니다. 실제로 유전적인 성향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었던 케이스들은 저는 쌍둥이를 볼 때 보통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한 명을 보고 자리를 바꿔서 분명히 다른 친구가 누웠는데 치아의 배치나 위치 같은 것들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부정교합의 원인 요소 중에 이런 유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또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죠, 원장님? 점점 더 후천적인 원인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삐뚤니는 진화론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주걱턱은 유전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후천적인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가 새로 이가 나을 때쯤 빠져야 되는데 뭐 외상이든지 충치가 심해져서 이를 먼저 빼게 됐으면 그 뺀 자리에 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면 이가 쓰러져 가지고 뒤에 있는 이가 앞으로 막 밀려 가지고 그 자리가 좁아지면 나중에 영구치가 못 올라오거나 삐뚤게 올라오는 이렇게 후천적인 덧니가 생기겠죠. 네. 저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후천적인 덧니해서 지금 사이 충치를 아마 잘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또다시 강조드리지만 정기검진이고요. 그쵸, 맞죠. 정기검진이고, 100번만 해도 우리 수십 번 얘기할 거예요. 네. 정기검진. 결국에 아이들의 폭들은 정해져 있지만 사이사이 충치가 생기면, 구멍이 뚫리면 모든 치아들은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폭은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얼굴이 작아서 뼈가 작아가지고 이날짜리가 그쵸. 좁은데 1mm씩이라도 줄어들면 또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는 게, 충치 치료가 커져서 교정 치료가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치 치료는 충치 치료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막 공간 유지 장치 위에 꼭 사진 꼭 띄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안 하려면 정말 뭐 사이사이 충치가 좀 덜 생겨야 되고, 사이사이가 충치가 덜 생기려면 치실이 잘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 충치 때문에 생기는 공간 부족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구강 악습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구강 악습관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손가락 빨기가 될 수도 있고 구호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부정교합을 만든다고. 맞아요. 특히나 돌출입이나 무턱 같은 것들, 이제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이제 숨을 쉰다든지, 손가락을 너무 오랫동안 빤다든지, 침 삼킬 때 혀내밀기 같은 버릇이 잔존하게 되면 위턱이 앞으로 나오고 아래턱이 들어가고, 턱이 좁으면서 덧니도 생기고 토끼니빨 뻐드렁니 생기는 그런 악순환들이 되고, 치열적인 문제가 뼈에까지 전이돼서 얼른 되게 이쁠 아이인데 못생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 그쵸,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치과에 와서 뭐 충치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지만, 두 번째로 구강 악습관, 맞아요. 이 친구가 과연 구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손가락 빠는지 안 빠는지, 언제까지 빨았는지,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스크리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막 요새 구호흡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구호흡은 저는 정말 단 한 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뭐 백해무익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매번 치과에서 옆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야 집에서들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물론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죠. 네. 그런 습관이 안 생기게 처음에 하는 게 참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기가 입 벌리고 자는데 그걸 어떻게 안 벌리게 자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크면 테이프 붙이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아이의 치열이 좀 삐뚤거릴 것 같다거나 뭐 거꾸로 물린다거나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뭐 위턱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꼭 치과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의 부정교합이 더 심해질지 안 심해질지 지금서부터 뭐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유전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생기는 부정교합은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부정교합만큼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유전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생기는 부정교합도 그 시기에 맞게 딱 대입을 하면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성장의 방향을 바꿔서 자연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빠는 것도 4세, 5세 때까지 빨다가도 한 4세쯤에서 중단되면 토끼니빨이 다시 다 들어오기도 들어가거든요. 하죠. 네. 근데 또 그게 잘 안 되면 또 장치를 넣어준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부정교합이 예상된다 그러면 소아치과 다니시면서 꼭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부정교합도 이 치료 시기가 어떤 건 빨리 하는 게 좋고 어떤 건 나중에 하는 게 좋고 다 다르고요. 빨리 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심리적인 것도 좀 고려해서, 이 소아치과 선생님은 다 그러거든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지금서부터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진짜 부모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꼭 이런 부정교합적인 거를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강조드리는 말 중에, 진단은 최대한 빠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진단은 빠르게 하고 그다음 치료는 적기에 해야 되는 게 교정 치료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이런 것, 진단은 조기에, 치료는 적기에. 적기에. 이거는 사실 대표 원장님 워딩 따왔습니다. 역시 우리 이재천 원장님. 네. 요 말을 제가 잘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정치료 눈에 보일 때 빨리 치료해주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교정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너무 쉽지 않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최대한 딱 적게 시작해서 최단기간에 끝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PD님 애들은 왜 이가 삐뚤까요에 답이 되셨나요? 네. 그럼 퀴즈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진화론적인 부분에서 애기들 얼굴 뼈가 작아지니까 이가 삐뚤다.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인 걸로 사이가 썩어서 이가 밀려서 공간이 준다든지 이가 빨리 빠져서 공간을 줄어드는 걸 적절하게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 덧니가 생긴다라. 신 PD님 구강 악습관이라고 그랬죠. 손가락을 빨거나 입으로 숨 쉬거나 그랬을 결국 다 경우에, 말씀해 주시는데 요약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 경우에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돌출이나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골격적 유전적인 거죠. 엄마 아빠가 주걱턱 돌출 삐뚤 이빨이면 애기도 그렇다. 삐뚤 이빨이 있을수록 얼굴이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다. 네. 그렇죠? 우리 애가 옆 얼굴을 보는데요. 네. 골격이 좋아요, 조화롭고 아유, 잘생겼어요, 그렇죠? 아,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는 경우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을 부정교합 뭔지 잘 몰라. 엄청난 건지 엄청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릴 때 저도 부정교합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정상교합이 아닌 것들은 다 부정교합이다. 무조건 부정교합이 아래턱이 나오고 무턱이고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심한 거를 부정교합이라고 하지 않고 벌어진 것도 부정교합이죠. 그렇죠. 벌어진 거, 모무라든 거, 그냥 거의 모든, 그러니까 치아가 딱 보기에 이상하다 그럼 다 부정교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 구강검진할 때 꼭 거기 써요. 이게 부정교합이다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부정교합이다라고 체크해 두시고 오시면 꼭 치과를 오시더라고요. 선생님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놀라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수술한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코가 되게 잘생겼어요. 부정교합이라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치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아주 잘 고쳐집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하면 얼굴도 이뻐져요. 좀. 그쵸. 그러면은 궁금증이 다 해소되시리라고 믿고 힘이 없어요. 배고파서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시리라고 믿고 부정교합이나 아이들 덧니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언제 기회 잡아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